제가 오늘 진짜 이 옷 입는 걸로 강의하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저랑 좀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럼 저도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건 제가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별로라는 거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이제 제가 저를 좀 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투잡러고요. 이제 원래 본업은 목사고, 그리고 이제 부업이 이제 빈티지 가게 사장인데, 이제 본업과 부업을 같이 하고 있느라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수박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리고 수박 빈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수박 빈티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멋있는 이름 지으려다가 마지막까지 못 져가지고 그냥 교회 이름을 엎은 거예요. 대단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박 빈티지는 이제 7년 차. 저희가 2018년도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패션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공은 이제 목사니까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근데 하고 어디 대학원 하나 더 가가지고 지금 과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문화인문학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석사가 2개라는 거 쓸데는 없지만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한 60분 정도는 제가 이제 서로 좀 주도적으로 제가 떠들고, 한 나머지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Q&A 하시면 좋고, 뭐 혹시나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아주 작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강의 중간에 정말 편안하게 근데 이건 뭐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질문하셔도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얼마든지 오케이고.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남성복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패션 해야 되겠다. 왜 남자가 이제 군대 한번 갔다 오면은 그때 막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점수도 내고 이제 막 유학 가려던 찰나에 그래도 조금만 더 고민하자. 그게 좀 정말 좀 사담인데 기로가 있었어요. 기로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는 형이 너 글도 잘 쓰고 패션도 관심 있으니까 잡지 에디터 한번, 그 에디터 어시스턴트를 한번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W에서 어시를 뽑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면접을 봤어요. 그 면접도 보면서 제가 미국의 무슨 선교 훈련 같은 거 교회에서 2개를 같이 넣은 거예요. 어플라이를. 미국 비자랑. 근데 정말 사람이 급해서 이제 어시스턴트를 빨리 뽑아야 되는 그 W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그때만 해도 미국 비자 안 나왔을 때인데, 야, 너 서류 이 2가지가 부족하니까 더 준비해서 다시 갖고 와. 전화가 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의 응답이 이건가? 나는 목사가 돼야 되나? 그리고 이제 글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마셔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술은 감사합니다. 제가 술을 못 배웠어요. 술을 이렇게 몰라요. 잘 매너를. 죄송합니다. 먹을 줄만 아는데. 이거 너무 좋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갔다가 진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학하는데, 제가 어쨌든 진로에서 하나를 기회비용으로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데 자꾸 옷 좋아하는 애들만 저랑 붙는 거예요. 형, 나 뭐
넥타이 골라줘. 뭐 형 나 양복 맞추는데 같이 가. 뭐 구두 뭐 신어야 돼. 그런 애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 옷가게 사장님들 막.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돼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패션이라는 그 어떤 달란트를 카드를 이제 짬시켜야 되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목사할 때 약간 하나의 무기 정도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그만 사표를 던지고 이제 빈티지샵을 하거든요. 진짜 갑자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창옥이라고 이제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대한민국 대표 강사로도 불리지만 저한테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형이고, 근데 제가 창옥이 형이 이렇게 TV에 나오면은 항상 문자를 보냈어요. 형 오늘 진짜 졸라 멋있다 형. 그때는 이제 2017년도 9월쯤이었는데 그 어쩌다 어른의 형이 나온 거예요. 어쩌다 어른의 형이 나왔는데 형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미군 오피서 치노를 입고 이 해군이 차는 웹벨트라고 하는 하얀색 황동색 버클이 있는 군용 벨트를 차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맞춘 리넨 사파리 셔츠를 입고 구두는 알덴 코도반을 신고 이렇게 딱 나온 건데, 어쩌다 어른 보는 사람이 그거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다 보이잖아. 그래서 형 오늘 진짜 멋있다. 형 벨트 진짜 멋있다. 근데 형이 문자를 받고 딱 하는 얘기가 정렬아 너 그만 일반 목회 그만하고 나와서 패션 목회. 이게 워딩이었어요. 패션 목회. 패션 목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형이 지어낸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 잔의 마지막 물방울이 돼서 그게 넘친 거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그만뒀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빈티샵을 차렸죠. 제가 이제 목사가 이제 한 달 월급이 보통 300만 원 전후라고 보면 돼요. 부목사가. 제가 4인 가족에 300만 원 전후로 살았으니까 한 달에 뭐 쓸 수 있는 남자 용돈이 딱 있잖아요. 뭐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이잖아요. 무슨 창업 자금을 뭐 예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러니까 막 뭐 무조건 될 거야라는 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와서 한 달에 얼마 생활비가 무조건 필요하고 뭐 얼마를 벌어야 월세를 내고 이게 운영 자금을 돌아가는 거야, 이런 계산을 전혀 못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년 전 일이고, 지금은 저희 가게가 그래도 뭐 이 바닥에서는 좀 이 벵가드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바닥에서 내가 방구 좀 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큰형이, 제가 형이 둘이 있는데요. 우리 큰형이 나름 또 우리 집안에 약간 인재거든요. 서울대 교수예요. 형이 이제 막내가 얼마나 뭐랄까 놀고 살았는지를 아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말아먹을 텐데. 그래서 형이 한번 부르더라고요. 정렬아,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면은 2년 안에 문 닫는 사람이 80%야. 그리고 20%가 살아남는데 그 20% 중에서 80%가 자기 월급을 못 가져가. 괜찮겠어? 근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뭐 저는 좀 믿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망하면 뭐 다시 교회로 돌아가도 되고, 그래봐야 내가 목사할 때보다 더 버니까 자신 있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100명 중에서 자기 월급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가 4명이란 소리예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20%에 20%잖아요. 그럼 4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큰형이 봤을 때 제가 평생 30년 동안 뭐 하나에서 4등 안에 들어간 걸 본 적이 없는데 4등은커녕 맨날 막 80등, 90등만 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수박은 일을 시작하고 단 한 달도 적자를 봐본 적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살살이지만 뭐 코로나 기간들 포함해서 다 조금씩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슬슬 이제 옷 얘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본도 없고 내가 패션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인맥도 없고 어떻게 수박이 여기서
그 자리를 비집고 후발주자로 시작해가지고 왔나 생각해보면은 두 가지거든요. 이미지하고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글 쓰는 거죠. 이미지는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 거. 처음에 창욱이 형이 이제 시작할 때, 야 정렬아 너무 좋은 시대 아니냐? 자기가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시대 아니냐? 너 인스타그램에 진짜 감사원금 해야 된다. 그래서 너 하루에 5개씩만 해. 이걸 숙제로 준 거예요, 형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인스타그램 피드 5개 올리는 게 제 숙제예요. 지금 저희가 뭐 인스타 팔로워가 아마 2만 명 조금 넘었는데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뭐 사람들은 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제가 쓴 피드 글을 나눠보면은 제가 옛날에 나눴을 때는 글 하나 썼을 때 2명 정도 는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덧셈식으로 늘린 거죠. 아무튼 저희가 처음에 진짜 듣보잡이고 어디 막 상권 좋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가게에 올 이유가 뭐 전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고 내방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직원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 중에 이제 넘버 2는 저랑 거의 뭐 입사 동기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시작하고 한 20일 있다 뽑았으니까 걔랑 둘이서 아무도 없으면 걔는 이런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저는 시집 보고 심심하면 시집 한번 써보고 그러다가 야 지원아 야, 심심한데 옷이나 한번 입고 사진이나 찍어볼까 하고 옷을 입고 찍었는데 약간 그 컨텐츠가 좀 터진 거예요. 그 컨텐츠가 터지면서 저희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대로 넘어가고 원래는 100명대였다가 그리고 저는 그 옷 입은 거에 대한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갖다 붙이고 예를 들자면 뭐 이 치노 팬츠다. 아 그럼 이 치노 팬츠가 원래는 뭐 왜 치노냐 이게 카키색이 이거를 사람들은 카키색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카키색을 올리브 그린 색깔 카키색을 부르는데 왜 이게 카키고 뭐 치노는 어디서 왔고 이건 40년대 미국 군인 장교가 입었던 옷이고 뭐 예를 들면 제일 멋있게 입었던 사람이 뭐 앤디 워홀이 아니라 누구죠? 애니홀 찍은 감독? 우디 앨런 뭐 이런 얘기를 막 다 갖다 붙여서 써가지고 결국 하나 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빼내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이 글빨이 여기서 먹히는구나. 그리고 이미지빨.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링하는 거하고 이미지와 이야기의 힘을 엄청 경험했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밥벌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와 이미지는 이제 자기 취향과 자기 감도잖아요. 글도 자기 맛대로 쓰는 거고 옷도 자기 맛대로 입는 건데 다 취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냥 그거를 복붙하거나 코스튬 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건 내 이야기, 내 컨텐츠가 아니니까. 그 붙여서 자기화시켜서 자기 걸로 했을 때 되게 큰 힘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되게 큰 힘, 그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였잖아요. 근데 저는 옷을 뭐부터 좋아했냐면은 양복부터 좋아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집에 저희 아버지도 목사여가지고 용돈이 없었어요. 기억나는 게 고3 때 용돈이 한 달에 15,000원이었어요. 그 15,000원이면 하루에 500원 쓰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샀어. 그런데 막 사고는 싶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뭘 막 있는 재료 안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살 되면서부터는 되려 그게 되게 제 색깔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입고 싶은데 남들 입는 거 입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친구가 안 입는 옷을 빌려 입었는데 막 그게 완전히 노란색 노스페이스 고어텍스 자켓이야. 얘는 너무 화려해서 안 입어. 안 입는 거니까 나는 그걸 의도다 입었어. 근데 내가 그 의도다 그걸 주구장창 그것만 입으니까 사람들한테는 약간 특이한 거죠. 근데 또 특이하고 그걸 맨날 입으니까 보기에 또 나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가 20살 때부터 어디 가서 갑자기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좀 여담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모자 안 어울려. 이런 거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모자가 되게 안 어울렸거든요. 맨날 모자를 쓰려고 하면은 우리 엄마가, 야, 정렬아, 니네 아빠가 모자 썼다고 생각해봐. 어울려? 안 어울리는데? 너도 똑같아. 안 어울려. 그런 소리를 들어서 모자를 못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온라인 네이버에 들어가서 빈티지샵 치면은 엄청 나와요. 그때 제가 막 다니던 온라인 빈티지샵에 파타고니아 모자가 세일해서 5,000원에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에 세 장이 자수되어 있고 세 장이 열려 있고 거기 세 장이 열려 있어요. 리브 심플리라고 써 있어요. 그럼 너무 예뻐요.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야.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샀어. 쓰고 싶잖아. 안 어울린데도 썼어요. 결혼도 다 했고 뭐 내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바보같이 보여도.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형 모자 잘 어울린다는 거야. 나는 20 몇 년에 모자 안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그래? 계속 볼캡을 쓰고 비니도 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이거 안 어울려. 이거 나는 안 어울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하면 무조건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싸움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익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안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게 어울리고 안 어울리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의 수준이 나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 와인을 어떤 사람이 보고 이거 맛이 없네. 내가 전문가라서 진짜 맛있는 거라서 딱 대접했는데 맛이 없대. 근데 보통 옷 입는 거는 나도 모르니까 그래? 안 해. 근데 이게 자신 있으면은 바보야. 이게 맛있는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도 그걸 잘 모를 확률이 아주 높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계속 쓰면은 사람들의 눈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판단이 좀 흐려져요. 익숙해지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이걸 쓰면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디테일을 잡는 실력이 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막 비니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비니 안 어울린대. 근데 비니를 처음에 썼을 때 이렇게 썼어. 그럼 당연히 안 어울리지. 안 어울린다고 해. 당연하지. 안 어울려. 근데 계속 썼어. 계속 쓰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이거 좀 두껍게 가볼까? 이거 조금 그냥 이렇게 써볼까? 하면은 낫배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같은 주제인데 실력이 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지 반복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내 몸에 붙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실력이 되고 무조건 남한테 호감으로 작용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해서 저는 운 좋게 제 몸에 붙여낸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양복이었어요. 좀 괜찮나요? 양복? 낫배드인가요? 네. 오늘 입은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일단 이거 제가 만든 벨트인데 하나씩 사주세요. 이 벨트를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이거 여담인데 저희는 이제 SVC라는 PB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 빈티지 클로딩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Ephemeral Quality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원래는 되게 굿 퀄리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오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굿 퀄리티라고 얘기하면 그거 좀 민망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벨트가 제가 솔직히 좀 비속어 써도 괜찮죠. 네. 아니 벨트가 벨트인데 그냥 많이 쓰면 한 10년 쓰고 버리면 됐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잘 만들었어. 자신해. 근데 졸라 짱은 아니야. 그냥 한 10년 매다가 버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좀 쓴다고 이 차림이 저의 최대 아웃풋입니다. 이게 저의 최대 아웃풋이에요. 제가 가장 왜 그러세요? 뭐야? 저 올라가야 돼요? 저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게 제가 가장
가장 포멀하게 좋아하는 옷차림인데, 일단 신발은 아시는 분? 땡! 제이 웨스통이라고 최고의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이 웨스통의 양말은 로얄티스 파리스라는 프랑스 브랜드인데 저희 수박 별주 모델이고요. 바지는 빈티지 군복이죠. 이제 미군 장교들이 실내에서 근무할 때 입었던 치노 팬츠입니다. 위에는 워크웨어죠. 샴브레이 셔츠라고 70년대 제품이고요. 자켓은 제가 이제 미국 맛으로 맞춘 네이비 금장 블레이저입니다. 브라운 옷에서 맞췄고요. 안경은 올리버 피플스라는 좀 클래식한 디자인을 만드는, 안경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그 레퍼런스가 있는 디자인에서 크게 변형을 시키지 않고 잘 만드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수입된 브랜드가 올리버 피플스예요. 그 뒤로 금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시계 가게에서 파는 건데 힘 좀 주려고 차고 왔어요. 파텍 필립입니다. 혹시 사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10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건 7, 80년대 그 엘립스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조금 변형이 된 건데 원래는 되게 타원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시계 디자이너 중에 천재 디자이너라고 제랄드 젠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계 씬에서 가장 핫했던 노틸러스나 오데마 피게, 로얄 오크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던 디자이너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 그리고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인디언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미국 쪽이고 이거는 미국 쪽은 아닙니다. 이건 아프리카 쪽인데, 이게 저의 뭐랄까, 만약에 누구를 꼬시러 가고 싶을 때 입는 옷차림이에요. 만약 꼬시러 갈 일이 있었다면은. 아무튼 저는 이제 양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양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 혹시 뭐 제 강의를 듣고 막 옷을 어떻게 잘 입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건 아니잖아요. 다들 좋아하시고 그냥 보시러 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양복이 제일 쉬워요. 양복은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입혀서, 그러니까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갖다 주면은 그냥 무조건 구글에 뜰 수 있는 사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양복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그러니까 캐주얼이 제일 어려워요. 양복은 왜 제일 쉽냐면,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양복은 정답이 있어요. 패션을 클래식과 모던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클래식이 있죠. 모던이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이렇게 네 개를 시대를 봐요. 클래식은 무조건 100년 넘어간 애들. 모던은 이제 뭐 7, 80년대, 90년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은 2010년 전후. 컨템포러리는 그냥 현재. 이렇게 네 개를 보는데, 클래식은 무조건 정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왜 나머지 정답이 없냐면,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보실 때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말 섹시한 여자가 막 샤넬 샌들을 신고 하얀색 나이키 스포츠 삭스를 신어요. 너무 근사해. 근데 이거 안 맞는 수식이거든요. 근데 되잖아요. 그 왜 되냐면은 컨템포러리라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블랙 턱시도 멋있게 딱 입고, 검정색 막 에나멜 되어 있는 펌프스 딱 신었는데 나이키 양말 신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양복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양복은 정답이 뭐가 정답이냐면은, 혹시 여기 양복 사실 분 계세요? 양복 사야 된다. 참고만 하세요. 이게 왜 정답이 있냐면, 일단 원단, 색깔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각자한테 주어져 있는 기본 값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머리 색깔하고 이 피부 색깔의 그 톤 차이, 콘트라스트. 두 번째, 눈동자 색깔. 그리고 광대 넓이. 그리고 눈동자가의 사이. 이런 게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대가 넓은 뭐 김범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톰 포드가 아니라 톰 브라운 같이 라펠이 좁은 거 입으면 무조건 비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라펠의 크기는 내 이 광대 넓이에 비례해서 딱 황금 비율이 다 나오거든요. 얼굴이 좁은 사람이 막 톰 포드의 약간 윈저 스타일로 이만한 거 입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산할 줄 아는 테일러 샵에 가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원단으로 만들면은, 그리고 이발하고 그 다음에 좋은 구두 신고 그냥 뭐 시계 뭐 예거 같은 거 하나 차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정답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재미나게 뭘 틀어야 되겠다 싶으면 뭐 시계를 약간 밀리터리로 간다든지, 안에 셔츠를 그냥 드레스 셔츠가 아니라 무슨 웨스턴 셔츠를 입는다, 살짝 삐껴서 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양복이 제일 쉬운데, 저는 양복을 어떻게 처음 배웠냐면은 이제 예복 맞출 때 이제 제 와이프가 200만 원을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200만 원을 줄 테니 거기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어디 중고로 시계를 70만 원짜리인가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론진 거. 그거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예산이 130만 원이니까 그때 유명한 네임드 블로거들한테 쪽지를 보냈어. 그때 한국신사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한국신사? 이현 대표님. 그리고 앤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종욱 대표님. 거기 이렇게 보냈어. 저는 예산이 이거고 무슨 양복을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낭만의 시대라 답을 막 이만큼씩 해준 거예요. A4 한 장씩. 그거는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16년, 17년 전인데도 아, 정열 씨 이건 저쪽, 완전 레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현 대표님이 그때 레리치라는 업체에 약간 있을 때였는데, 우리 가게에서 지금 마침 프로모션 하는 게 있는데 와서 한번 해볼래? 너 예산에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레리치. 혹시 레리치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하이한 바느질을 하는 샵 중에 하나예요. 여담인데 맞춤 양복은 우리나라에서 짱이 어디죠? 원래 짱? 어디요? 장미라서요? 좀 비슷한데. 쌀토주는 원래 짱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장미라사가 원래 있었던 소공동이죠. 소공동이 원래 거기가 이제 오리지널인데 소공동이 완전 저물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손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맨날 옛날 무슨 이탈리아에선 바느질 대회 가면 맨날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1등해서 그 대회 없애버렸어요. 재미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름답게 하는 건 못해도 예술로 바느질하는 건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소공동에서 맞출 때 보통 그때가 한 100만 원 초반대였어요. 청담동에서 맞추면 200만 원 전후였어요. 이태원 쪽으로 가면은 100만 원 아래에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 청담동부터 시작했는데 또 운이 좋게 레리치라는 대단히 특수한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이 되게 젊으신 진짜 멋쟁인데, 제 생그진데도 제가 가면은 커피 내주고 한두 시간씩 거의 미학 수업을 해준 거예요. 정열 씨 여기를 봐야 되고, 이 라펠이 돌아가는 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수트 좋은 거 볼 때는 라펠을 봐야 되거든요. 어깨 보는 건 너무 어렵고 라펠의 어떤 뭐랄까 입체감, 그러니까 그 양감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다 레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양복을 딱 사서 입었는데 맞춰서, 그때도 원단 더미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정열 씨 골라. 그래서 저 이거요 딱 골랐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건 안 되는데 왜 이거 있잖아요. 근데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린애가 막 너무 좋아하니까 좀 불쌍해 보였는지 해줄게.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 원단을 아무튼 싸게 했어요. 입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수트를 언제 좀 이렇게 딱 느꼈냐면은, 제가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담배를 폈는데 우리 엄마가 담배를 끊으면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끊었을 때 조던을 받았어요. 조던 10을. 2년째 끊었을 때 엄마가 양복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임홈무에 가가지고 70만 원짜리 아울렛에 가면 70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타임홈무 수트를 사야 되겠다. 엄마가 안 된다는 거야. 엄마가 롯데 상품권을 줄 테니 그걸로 아울렛에 가서 파코라반 같은 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30몇만 원짜리 파코라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있다가 백화점 아울렛에 가가지고 그날 롯데백화점을 돌다가
폴 스튜어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없는데 원래 되게 부자 할아버지들이 입는 미국식 수트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로로피아나 원단으로 만든 남색 스트라이프 수트를 뭐 새학기 맞이 뭐 70%막 이렇게 꺾은 거예요. 그래서 40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게 제가 26살 막 이쯤이에요.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그거를 말도 없이 아버지 카드로 그냥 긁은 거예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뭐 저 이렇게 막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너무 근사한 거예요. 딱 근데 어떤 그 주유소 아가씨가 저한테 아저씨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26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구라도 여자건 남자건 간에 당신 멋있어요라는 말 듣기가 문화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약간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보시다시피 저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 그냥 수트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에 힘이 있고 그리고 그냥 여기에 이야기만 더해지면은 그냥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에 이야기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옷 못 입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인뿐만 아니에요. 와인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친구가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시계 행사에 갔어요. 시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는 한 무더기 이제 동호회 사람들이 시계 동호회 이렇게 싹 보잖아요. 시계 다 막 오대마 피게 차고 있고 못 차고 있고 얘네들 뭉쳐놓으면 억이에요. 시계값만. 근데 옷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 저거 찰 정도의 안목과 취향과 경제력이면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와인 취향의 그 그레이딩하고 평소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이런 어떤 못 쫓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옷이 못 배워서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 아마 여기 옷 배우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원래는 이게 저희가 입는 게 서양 복식이잖아요. 서양 복식은 무조건 룰이 내려오고 룰과 옷장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옷장을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 옷장을 아들이 물려받으면서 문화와 룰을 같이 습득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쟁 겪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교련복 꺼멓게 물들여가지고 입혀주면 땡큐 할 판인데 저는 어렸을 때 면도하는 법도 못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옷차림은 완전히 그냥 터부시 된 거예요. 멋부리면 날라리라고 그러고 철없는 남자처럼 취급하고 사실 이거보다 더 건전한 거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수트가 입고 제가 그 효능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덕분에 지금 이렇게 밥도 먹고 살고 그리고 연애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어요. 맨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남의 거 얻어입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가 너 제 정렬 옷 잘 입잖아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하면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누나였거든요. 준영이 누나였는데 그 뒤로 20살 때부터 뭐 연애를 못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뭐 돈도 없고 공부 뭐 좋은 대학도 아니고 얼굴도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뭔가 싶으면은 뭐 내가 옷을 너무 잘 입었다 막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옷을 잘 입음으로써 그거가 나한테 어떤 자존감을 좀 세워주고 거기서 오는 어떤 그냥 뭐랄까 박력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걸 얻었어요. 제가 박력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꾸 세서 죄송한데 제가 이 수트를 입었잖아요. 수트를 입었는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트 입고 상투 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김정열이 개발한 어떤 믹스매치가 아니라 양복쟁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터키성 박힌 반지를 좀 끼고 나오더니
여기다가 뭐 독수리 한 마리씩 달고 나오더니 어느 순간 목걸이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 심리가 뭘까? 옷차림은, 특히 옷들은 눈치 보는 게임이거든요. 일단 옷이 팔릴 때도 매대에서 고객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불편할 것들을 거세를 해요. 왜냐하면 눈에 띄어서 팔려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사 입는 사람도 이걸 입으면서 눈치를 봐요. 아,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거세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트를 멋있게 쫙 차려 입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 그냥 멋있는데 그냥 눈치의 산물이야.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나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나 아직 내가 좀 살아있는데? 나 좀 살아있는데? 그러면 눈치 보지 않는 디자인의 어떤 물건들을 하나씩 얻는 거예요. 그런 것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팔려나가야 되는 애들도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워크웨어잖아요. 군복 같은 거. 군복은 팔리는 옷이 아니죠. 눈치 볼 게 없어요. 야, 그냥 쳐 입어 이거잖아요. 그냥 입어. 그리고 입는 사람도 그거 입으면서 전투하는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그냥 오케이인 거지, 이걸로 내가 누구한테 멋있어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만든 것과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물론 그런 것만 입을 수는 없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좀 섞었을 때 약간 그 이질감 있죠. 너 정말 막 300만 원짜리 예술 수트 딱 입었는데 거기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나자 펜던트 2만 원 걸 찼어? 물론 그 실력이 있죠. 그냥 아무나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박력감이 딱 오는데, 저는 옷 입을 때 그 박력감을 좀 중요시해요. 근데 이것도 잘 정해야지 미친 듯이 가면은 이제 방송불가 되는 거고, 이제 적당히.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많이 했나 봐요. 입이 아프면. 들을만 합니까? 네, 건배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돼요. 와인을 진짜 모르거든요. 제 친구가 와인 가게 사장이에요. 걔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대표님 형님이시고. 근데 걔네 집에서 100만 원짜리까지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좋았나 생각해 보면은, 내가 100만 원짜리 공짜 술 먹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아마 그날 깐 바틀만 해도 한 200만 원어치는 됐을 텐데, 그냥 일단 막 켜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맛있긴 맛있죠. 근데 그거를, 형 이거 먹어봐, 이거는 뭐 2017년도 건데 뭐 어느 밭에서 났고, 형 막 되게 밀키하지, 뒤에 초콜릿 향 돌지, 막 이거는 무슨 밭에서 무슨 품종의 어떤 아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거야, 막 이런 막 썰을 막 이래저래 막 푸는데, 그리고 같이 시켰던 무슨 떡볶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저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이게 진짜 좋은 건강한 취미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친구하고 옷 얘기만 해도, 지금 옷 좋아하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지도 모르는데 옷 얘기만 24시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인간의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에너지를 좀 쓰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옷 좋아하는 애들 중에 헛짓거리 하는 애들이 없어요. 뭐 도박을 한다거나 뭐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거나.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이쪽으로 써지니까. 그리고 옷을 조금 많이 해요. 제가 선물 하나 선생님 이거 가방 하나 갖고 왔거든요. 질문한 사람 컬러를 골라가세요. 올리브? 그린? 감사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질문이 뭐였어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옷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창욱이 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형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 A급 강사들이 한 타임 강의하면은 뭐 보통 사람 월급에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다 김창옥을 원하니까 하루에 뭐 2건씩만 한다고 해도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그 형은 떼부자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옷이 이게 이야기가 되고 너무 좋다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빈티지샵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야 씨 졸라 짱이야. 이게 막 발렌시아가 이런 것라기보다는 야 가만히 봐봐 이 낡은 거 진짜 예술 아니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옥 같은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을 신께 선물 받은 죄로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차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형이 그때 얘기했어요. 건물을 안 샀어요. 건물을 왜 안 샀냐면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바보지. 부시고 자기 그 좋은 건축사 해가지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그건 모르고 안 예쁘게 생겼다고 건물 안 사는데 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바잉 트립을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면은 중요한 일정이 뭐냐면 빈티지 바이크 헬멧을 사러 가야 돼요. 도쿄에 가면 헬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가야 돼. 헬멧을 한 5개. 정렬아 이게 21세기의 달 항아리야. 두고 놓으면 너무 멋있어. 형 집에 가면 헬멧이 미친 듯이 있어요. 머리는 하나인데. 그 비행기 탈 때도 형 이거 우리 하나씩 쓰고 타야 된다. 이거 도저히 못 들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자가 일반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옷 좋아하는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좀 달라요. 그런 사람은 시계를 사도 그냥 롤렉스 청콤이나 흑금 사야 돼요. 차도 그냥 현행 G바겐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결하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무튼 제 주변에는 미친 듯이 술값에 돈 쓰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 옷 사야 되니까.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기 제 친구거든요. 재성이. 여기도 제 친구인데요. 저번에 한번 형하고 창옥이 형하고 재성이가 셋이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창옥이 형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봐온 형이고 재성이는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가가지고 창옥이 형이 재성이한테 저를 얘기해 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성아 정렬이는 제가 지금 워딩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정서적 재벌이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확치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 그진데 정서는 재벌급이야. 약간 그런 표현인데 그 말이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듣는데. 근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디서 그 정서적 재벌이라는 거는 그 자가 발전 아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받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제 부모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뭐 형들한테도 많이 받았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서라는 게 취향하고 좀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서 그냥 마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취향이 있어요. 저 고유한 취향이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도 중학생 때 이후로 길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온다고 머리도 깎고 왔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깎는 적은 있어도 머리를 길러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다 알아봐요. 야 김정렬 이름도 쉬운데 머리도 똑같으니까 다 알아봐요. 근데 아무튼 이 취향이 나는 어디서 왔냐고 생각하냐면은 그 한 초등학교 3학년 그쯤까지의 어떤 내 생활 공간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기억이 있는 데부터는 어디서부터 살았냐면은 인왕산 밑에 서촌에서 살았어요. 서촌에서. 저희 엄마가 좀 되게 낭만인 게 밤하늘이 맑아서 별이 많이 뜨면은 저희 주택에 살았는데 옥상에 가서 잤어요. 옥상에 자리 펴놓고 별 보면서 비빔밥 해서 먹고 별 보면서 자는 거예요. 이불 덮어주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목사라서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아빠는 서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제가 운현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운현 유치원 혹시 아세요? 모르죠. 운현 유치원이 운현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현궁이라는 궁이 있는데 그 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유치원은 원장 선생님이 백인 아줌마였어요.
이상하죠. 그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노는 거야. 두 번 모여요. 한 번 공부할 때 한 번 모이고 간식 먹을 때 한 번 모이고. 그 독특한 데서 가가지고 가자마자 맨날 땅 파고 그리고 인왕산에서 놀고 그리고 뭐 서촌이었으니까 한옥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빠 서재에 가면은 오디오 있고 시집 있고 책들 엄청 많고 막 붓글씨 있고 항아리 있고 타이프 있고 만년필 있고 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좋아하는 거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종이, 펜, 글 쓰는 거, 냄새, 시, 뭐 음악, 자연, 뭐 한옥 그게 유전으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저도 저희 자녀한테 그걸 유전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취향과 감도 이런 건 물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담인데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해봐서 결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애 있다. 제일 먼저 뺏기는 게 남자 방이에요. 남자 방이에요. 아시죠? 저는 이제 이거 쓰는 거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10평짜리 신혼집에서 이만한 책상을 썼어요. 이게 제 프라이드였어요. 여보, 이것만은 지켜줘. 큰 책상에 나 이거 해야 되니 글 써야 되니까.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애기 임신하고 바로 한번 들어왔어요. 여보, 여기다 애기 방을 만들면 안 돼. 여보, 근데 애기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바로 뺐죠.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남자 방은 없어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아빠의 취향을 유전시킬 만한 메타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가 없어요. 숙주가 없어. 왜냐하면 어디 들어가서 아빠 냄새를 맡을 데가 없는 거야. 애들 그냥 병신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할 줄 아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진짜 제일 싫고 가장 럭셔리는 뭐냐면은 남자가 방을 갖고 있는 아빠가. 거기서 아빠가 무슨 레고를 만들든지 무슨 뭐 유튜브를 보든지 네. 아 무조건 있어야죠. 아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맨날 이 스타일이라서. 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아빠께 100% 동기화되는 게 아니라 아빠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게 자기 취향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 알고 자기 취향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저도 아빠랑 똑같지는 않으니까. 정말 뿌듯했던 적이 언제였냐면은 저는 저희 아이를 낳고 새 차를 딱 한 번 사봤어요. 아, 두 번 사봤구나. 첫 번째는 K3를 한번 사보고 두 번째는 팰리세이드를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도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수준에도 안 맞고. 근데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3년 살았는데 내려갈 때 여보 차 한 대 있어야 되니까 하나 사자. 저는 한 2,500 전후로 사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여보 골라봐 그랬더니 저 차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팰리세이드였어요. 그래서 여보 그 우리 수준에는 안 돼 그랬더니 아 그럼 물어보질 말든가 그러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그때 한번 사보고 다 낡은 차를 탔어요. 그래서 애들은 뒷좌석에서 이 닭발로 창문 여는 차부터 탔거든요. 지금도 올드카를 저기 있는 제 차가 이제 20년 된 차인데 한 번 아들하고 공항에 제주도에서 김포공항을 내리고 주차장에 차가 태워 있을 때 진우가 아빠 차 찾아봐 그랬어요. 저기 있다 딱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흰 차와 검정 차 사이에 누런 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런 차. 제 건 올드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빈티지 입고 아빠는 시계를 하나 차더라도 현행은 안 차고 그리고 막 흙 퍼먹고 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도 조금 프라이드가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은 아 얘네를 좀 그 썸바디로 내가 키울 수 있겠다. 공부 잘하고 뭐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좀 저는 그래요. 아티스트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 회사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취향과 감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음악부터 미술부터 다 문학부터 다 제가 하루키를 좋아하는데 하루키의 산문집에
뭐 달리기를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언제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는 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저한테도 적용하지만 저희 애들한테도 근데 아시죠? 애기한테 그거 적용하는 거는 거의 독립투사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루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아저씨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애들 세대한테까지 이 취향과 감도와 이야기를 유전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거의 무슨 사회개혁만큼의 어떤 힘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원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 애들도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야 국회 엄마 뭐하니? 몰라 엄마 핸드폰에 하고 있어. 맨날 똑같거든. 어른하고 똑같잖아요. 애들 맨날 핸드폰하고 맨날 게임하고. 근데 그래도 얘가 지금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헛짓거리 많이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막내들은 좀 경험할지 모르겠는데 막내는 약간 취해복권이에요.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중3 때 뭘 잘못했어. 그래서 매를 맞아야 돼. 근데 이제 김정렬 저 이렇게 엄마가 여보 당신이 때려. 당신이 때려. 힘없어 당신이 때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아무나 빨리 때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형들은 진짜 많이 맞고 조금 바르게 자라는데 저 약간 좀 이렇게 열애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사업도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옷 입기 얘기는 거의 못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적인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뭐 이 와인도 사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름다움의 끝은 이제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추하고 하고 상관없고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거. 정말 as it is. 전 빈티지의 매력을 느꼈던 것도 뭐냐면은 어느 빈티지 샵에 갔는데 가격 택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rice as it i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빵꾸가 나잖아요. 어디 얼룩이 있어. 그러면 우리 새 옷을 사면은 여기 이거 있어요. 그럼 바꿔주거나 그럼 이게 마지막인데 좀 깎아드릴게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as it is인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가격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또 좋은 건 뭐냐면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막 지금 제가 막 빼입고 왔지만 다 빵꾸 나고 얼룩 있고 닳고 닳았는데 상처 있는데 이 상처가 영광으로 대접받는 거. 졸라 멋있지? 졸라 잘 낡았지? 이게 더 비싸. 낡은 거 막 10만 원 더 비싸게 팔아버리고.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이 바닥이니까. 빈티지니까. 근데 실제로 이 모든 패션씬에서 가장 끝에 빈티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모든 위대한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쇼 끝나고 돈 벌면은 빈티지샵 갑니다. 걔네들 백화점 가서 쇼핑 안 해요. 빈티지 가가지고 막 눈 돌아가요. 실제로 우리 샵에 와서 엄한 애들이 오면은 10분도 못 보고 나가요. 근데 저희가 보테가 베네타 사람들이 좀 오거든요. 우연찮게 저희랑 밴더를 맺었어요. 근데 보테가 베네타 남자 디자이너가 왔는데 진짜 아무도 몰라봐요. 폴로 치노에 흰 티, 폴로 볼캡 끝. 뭐 신발 뉴발란스든지 뭐 슬랩바든지 그거 신고 와가지고 옷을 2시간 보는데 무슨 옷을 보냐면은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의 맨스웨어 그 디자인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성복 디자이너로는 10손가락에 꼽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와가지고 뭐 보냐면은 다 90년대 아메리칸 캐주얼 보여요. 폴로 면바지 사가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어쨌든 빈티지가 그 되게 아름다움의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와인도 그렇고 그 끝에 있는 아름다움에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연스러움은 사실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어떤 직업학교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특강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좀 해줘라 막 그래가지고 저 멀리 무슨 화천까지 화천 아시죠? 이거 무슨 물고기 축제하는데 거기 진짜 깡시골이거든요. 스크린가 무스너클인가, 예,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400만 원짜리예요. 나한테 막 와서 자랑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애들 다 까만 것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는 이제 빈티지 옷 입혀주고 스타일링 해주고 뭐 프로필 사진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쭈뼛쭈뼛해서 야 그럼 좀 진짜 이거 진짜 쉬운 건데 한번 입어볼래? 폴로 셔츠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를 한번 입혀주려고 했는데 못 입어. 파란색이어가지고 검은색이어야 되는. 실제로 여러분 무신사 랭킹 들어가가지고 1등부터 10등 보잖아요. 거의 모든 아이템, 모자, 가방, 뭐 후드, 검정색 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눈에 띄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해해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저희가 구미래라는 플리마켓을 해요. 저번에 좀 크게 하는데 축구 저지가 아이템이 빵 터진 거예요. 어떤 셀러가. 그래서 걔네들은 거의 열흘 동안에 거의 7천만 원을 팔았거든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막 오는데 다 똑같아. 회색 추리닝 바지에 검정 패딩에 검정색 백팩. 이거 이거 무슨 군복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나중에 어떻게 자기다움을 알고 그리고 그런 어떤 들이받을 수 있는 깡도 있고 이거 어떻게 생길까 좀 걱정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애들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는 애들 다 그냥 다 똑같아가지고 너무 재미없잖아요. 제가 벌써 이렇게 많이 떠들었네요. 혹시 쉬어가는 타임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받고 갈까요? 없으세요? 있어요. 뭐예요?